그날 난 봐서는 안 될 걸 봤다. 윤혜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청담동 고급 아파트의 새벽, 사람 없는 지하복도. 물 흐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발을 멈췄다. 샤워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한 남자의 그림자, 움직임, 그리고 아래로 흩어지는 물방울. 그저 지나쳐야 했지만 눈이 붙박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상했다. 무섭고 이상하게 떨렸다. 그날 이후 그 장면이 밤마다 되살아났다. 남편 옆에 누워 눈을 감아도 그 그림자만 선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렇게 또렷했던 적은 없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윤혜정은 가벼운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새벽 공기가 목끝을 스쳤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관리가 잘 된 중년의 표정이었지만 눈동자만은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빛이었다. 버튼 위로 손이 갔다가 멈췄다. 1층. 손끝이 식었다. 로비는 비어 있었다. 경비 데스크 모니터 불빛이 파도처럼 깜빡였다. 혜정은 고개를 숙였다. 괜히 시선이 닿으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였다. 발목에서부터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전해졌다. 늘 걷던 동선, 늘 지나치던 문. 그런데 오늘은 그 문 앞에서 걸음이 짧아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밀자 습기가 얼굴을 감싸왔다. 벽면을 따라 미세한 물방울이 반짝였다. 분리수거장의 플라스틱 냄새, 젖은 걸레 냄새, 희미한 세제 향이 섞였다. 혜정은 호흡을 정돈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긴 그냥 지나치는 길. 아무 일도 아닌 길. 그런데 멀리서 바닥을 훑는 소리가 났다. 쓱 쓸고 짧게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소리. 리듬이 있었다. 혜정은 소리의 주인을 알아챘다. 박준수. 이름을 속으로 부르자 혀끝이 간질거렸다. 처음 인사했을 때의 낮은 목소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귀 안쪽에 붙어 있었다.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이상하게 오래갔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짧은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혜정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박준수가 미소로 답했다. 이 시간엔 늘 혼자시더군요. 그는 낮게 말했다. 평범한 인사였다. 그런데 그 문장 끝에 작은 온기가 매달려 있었다. 잡으면 뜨거울 것 같은 온기. 혜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물병을 들었다. 목이 마르지 않았지만 물을 삼켰다. 식지 않는 열을 속이려고. 박준수는 다시 바닥을 쓸었다. 규칙적인 팔의 움직임. 허리의 선이 부드럽게 갔다가 돌아왔다. 일에 붙은 사람이 가진 고요한 집중이 있었다. 혜정은 시선을 거두려 했다.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휴지통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혜정은 깜짝 놀라 뒤돌았다. 비상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그날의 장면을 암시처럼 데려왔다. 물소리와 희미한 빛과 잠깐의 정적. 피부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몸을 움직였다. 탁 물병 뚜껑이 바닥을 굴렀다. 둥근 소리가 멀어졌다. 조심하세요. 박준수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뚜껑을 주워 건넸다. 손끝이 잠깐 스쳤다. 짧은 접촉. 전류가 도는 느낌은 늘 과장처럼 들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혜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자신의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한치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낮추었다. 예의로 만든 거리. 그 예의가 오히려 안전했다. 혜정은 숨을 정리했다. 이 시간엔 춥죠. 그녀가 말을 꺼냈다. 박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춥긴 한데 새벽 공기는 좋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기분이 맑아지거든요. 마지막 단어가 그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건너왔다. 그녀는 방금 그 말에 자꾸 마음이 걸린다고 느꼈다. 맑아진다는 말. 자신은 맑아지지 못하고 흐려지는 중인데도 그 말이 좋았다.
그렇네요.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그와 두어 마디 더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혜정은 고개를 숙였다. 안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만 올라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바닥을 보았다. 송금 사이에 물 한 방울이 남아 있었다. 흘러내리는 그 작은 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혜정은 손바닥을 닫았다. 가슴이 여전히 불안하게 울렸다. 문이 닫히며 지하층 조명이 잘렸다. 그녀는 깊고 조용한 숨을 쉬었다. 집문을 열자 거실이 비어 있었다. 남편은 오늘도 아침 일찍 골프였다. 플레이리스트의 클래식이 자동으로 흘렀다. 익숙한 선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정은 커피를 내렸다. 향이 방을 채웠다. 향이 채우는 건 공기뿐이었다.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비어 있었다.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로비가 작게 보였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박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흔한 청소복색이 시야를 스쳤다. 그럴 리 없는데 마음이 먼저 알아보려 들었다. 그녀는 커튼을 조금만 닫았다. 완전히 닫지 않았다. 닫아놓고도 틈을 남겨두는 습관. 오늘 처음 생긴 습관. 점심 무렵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혜정아, 점심 어때? 친구의 목소리는 환했다. 혜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은 좀 바빠. 그녀가 말했다. 바쁜 건 마음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약속을 잡는 게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심장이 좀 진정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후에는 필라테스에 갔다. 강사는 늘 하던 동작을 시켰다. 척추를 길게, 호흡을 길게. 몸은 명령을 따랐다. 마음은 딴 데 있었다. 동작 중간에 눈을 감으면 지하의 공기가 떠올랐다. 물소리, 바닥을 훑는 소리, 낮은 목소리. 그녀는 눈을 뜨고 숫자를 세었다. 12, 셋, 넷. 엉킨 호흡을 숫자에 묶었다.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 날씨 좋더라. 남편이 말끝만 올렸다. 그래요. 혜정이 대답했다. 둘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다른 먼 곳을 보았다. 식탁 위 조명 아래 그릇들이 반짝였다. 남편은 뉴스 속 경제 지표에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은 밥을 한 숟갈 떠서 다시 내려놓았다. 입맛은 나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맛을 잃었다. 당신 요즘 잘 자? 남편이 물었다. 혜정은 웃었다. 그럭저럭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조용히 식사를 끝냈다. 설거지를 하며 혜정은 창밖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보냈다. 로비의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은 길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을 채웠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오늘 지하에서의 짧은 인사, 손끝의 접촉, 예의 바른 거리. 그 거리 안에 숨은 온기가 다시 떠올랐다. 잘못이라고 말하는 마음과 살아있다고 속삭이는 다른 마음이 맞부딪혔다. 두 마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슴 안쪽에서 났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창밖이 아직 푸르스름했다. 운동복을 입고 머리끈을 묶었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지난밤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그 사실이 싫었다.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혜정은 다시 표정을 정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로비에서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경비가 낮게 말했다. 혜정은 웃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를 나누는 사이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곧장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와 단지 내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생각을 식히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바람은 생각에 불만 키웠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로비로 들어섰다. 물을 마실까 하다가 멈췄다. 지하로 가는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놓았다. 또 잡고 또 놓았다. 스스로가 웃겼다. 이럴 거면 왜 내려왔나? 이유는 간단했다.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 알고 있었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다가왔다. 분리수거함이 가지런했다. 호스를 말아둔 고리가 벽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박준수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어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익숙한 타이밍, 익숙한 높낮이.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운 듯 했다. 그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한 발 다가간 것처럼. 어제 뚜껑 주워주셔서 고마웠어요. 혜정이 말했다. 박준수가 웃었다. 가끔 놀라실까 봐요. 여기 소리가 커서.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해주세요. 그 말은 일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배려였다. 배려가 말의 가장자리에 묻어 있었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는 손등으로 땀을 훔쳤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 고단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물었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박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요. 오래라고 할 만큼은요. 그는 말을 고르고 덧붙였다. 움직이는 일이라 좋습니다. 생각이 정리돼요. 다시 그 단어였다. 정리. 맑아지는 것의 반대편에 가까운 말. 그런데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혜정이 말했다. 걸으면 잠깐 조용해지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다. 고백처럼 들렸다. 박준수의 눈빛이 한 박자 느리게 머물렀다가 다시 자기 일을 향했다. 그는 거리를 지켰다. 그 거리가 오히려 위험했다. 가까워질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안전거리. 잠깐의 침묵 후 천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박준수가 웃었다. 이 시간 소리는 다 지나가죠. 그는 말끝을 부드럽게 내렸다. 혜정은 그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지나가요. 그녀는 따라 말했다. 다 지나가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물음이 마음에 들어와 앉았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뒤로 물러섰다. 먼저 올라갈게요. 혜정이 말했다. 박준수가 손을 살짝 들어 보였다. 작별 인사.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준수가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소리. 쓱 쓸고 멈추고. 그 리듬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귓속에 닿았다. 문이 닫혔다. 올라오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잠깐 조용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식탁, 남편의 신문, 정적. 혜정은 식탁에 앉았다. 커피 향이 다시 방을 채웠다. 오늘의 일정은 비어 있었다. 여백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린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몇 가지 할 일을 적었다. 장보기, 빨래 맡기기, 꽃 바꾸기. 마지막 줄에는 아무 말도 적지 못했다. 줄만 그었다. 길게. 오후가 되어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 우편함 사이로 햇빛이 얇게 들어왔다. 그녀가 봉투를 모으는 사이 뒤에서 발자국이 다가왔다. 박준수였다. 우편물 많으시네요. 그가 가볍게 말했다. 혜정은 미소로 답했다. 광고가 반이죠. 그 말 뒤에 침묵이 생겼다. 둘 다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다. 그가 먼저 정리를 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는 말하고 한 걸음 비켰다. 그녀를 먼저 보내는 예의.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고하세요.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잠깐 겹쳤다가 바로 떨어졌다. 그 짧은 겹침이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정은 생각했다. 왜 오늘따라 목소리가 오래 남을까? 왜 손끝이 아직도 그 순간의 온도를 기억할까? 대답은 알 것 같았고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절반만 닫았다. 여백을 남겨두는 습관이 또 생겼다. 마음이 무엇을 드리려는지 아는 사람처럼. 해는 기울었다. 거실 등은 아직 켜지 않았다. 어둠이 진해지자 창밖 불빛이 선명해졌다.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세었다. 19, 8.
숫자를 거꾸로 세면 마음이 잠깐 고요해진다. 5, 4, 3. 그런데 하나를 지나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생각이 정리돼요. 낮고 조용한 그 문장. 그녀는 눈을 떴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았다. 관리사무소 공지 알림이 들어와 있었다. 엘리베이터 점검 안내. 내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그녀는 알림을 지웠다. 그리고 잠시 화면을 더 보았다. 관리사무소 번호. 스스로를 말렸다. 그 번호는 오늘의 숫자가 아니다. 숨이 길어졌다.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화면이 꺼졌다. 그녀는 커튼을 조금 더 닫았다. 그래도 틈은 남겨두었다. 틈이 있어야 공기가 드나든다. 마음도 드나든다. 혜정은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속삭임 끝은 물음표였다. 물음표는 오래 남는다. 그 물음표가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깜빡였다. 그날 저녁 공기가 달라졌다.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이 묘하게 따뜻했다. 윤혜정은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 커튼을 잡고 섰다. 로비 불빛이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지나가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나갔다. 테이블 위엔 와인 한 병이 남아 있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잔은 꺼내져 있었다. 혜정은 그 잔을 한 손으로 쥐었다. 잔의 차가움이 피부에 닿자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다. 밤 공기가 새어들어왔다. 로비를 비추던 불빛이 잠시 꺼졌다 켜졌다. 그 짧은 어둠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기다림이라는 건 늘 행동보다 먼저 타락하는 법이었다. 문득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엔 관리사무소 번호가 떴다. 순간 숨이 멎었다. 엘리베이터 점검 완료되었습니다. 단순한 공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흔들었다. 점검 완료. 이제 내려갈 수 있었다. 혜정은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에 투명 립밤만 발랐다. 머리를 묶었다 풀고 다시 묶었다. 결국 그대로 두었다. 누가 본다고 꾸미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했다. 오래된 빛 아래 얼굴이 달라 보였다. 조명 때문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1층 버튼을 눌렀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비실 불빛이 고요히 켜져 있었다. 혜정은 발끝을 세워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준수가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어깨가 둔탁한 그림자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섰다. 이 시간엔 드물게 오시네요. 평소처럼 예의 바른 말투였다. 그런데 그 말 속엔 조금의 놀람과 무언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혜정은 웃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박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이 좋습니다. 그는 컵을 꺼내 정수기에 물을 받았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들렸다. 혜정은 시선을 다른 데 두려 했지만 오히려 손동작이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컵을 받는 그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서 있었다.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 익숙한 일상의 냉기가 묘하게 따뜻하게 보였다. 여기요. 그가 건넸다. 그녀는 컵을 받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다. 손끝이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 애매한 거리에서 온기가 번졌다. 밤 근무는 힘드시죠? 혜정이 물었다. 박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힘든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가끔은 그게 더 무섭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생각이 많아질 때 사람은 흔들린다. 그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늘 일정하게 살려고 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표정, 정해진 말투. 그런데 지금은 그 질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럼 전 올라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박준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 아래로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 속엔 말하지 못한 문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걸 들은 듯이 발을 옮기지 못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문이 열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사모님. 그가 부르자 그녀는 돌아봤다.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저 인사였다. 그런데 혜정은 그 한 문장에 온몸이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뒤통수에 닿은 듯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럴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틈 사이 눈빛이 스쳤다. 그 짧은 스침이 오래 남았다. 올라오는 동안 그녀는 손에 든 종이컵을 내려다봤다. 아직 미지근했다. 마음도 그 온도였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 않았다. 남편의 옷이 걸린 거실 옆을 지나며 그녀는 한참을 멈춰섰다. 지금 자신이 어디를 다녀온 건지, 무슨 말을 나눈 건지 그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그녀는 지금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혜정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단지 외로움 때문이야.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윤혜정의 하루는 길이를 잃었다. 아침과 밤이 뚜렷하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아도 언제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지하 복도의 희미한 불빛, 물소리,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 조심히 올라가세요.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낯선 의미로 번졌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말을 되뇌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 두 단어 사이의 공백이 유난히 길었다. 마치 그 안에 다른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이후로 로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나가면 돌아와도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 법이었다. 하루는 필라테스 수업이 끝난 뒤였다. 체육관 유리문 밖으로 누군가 서 있었다. 청소 도구를 든 남자. 그가 눈을 마주치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 혜정은 본능적으로 피하려다 스스로 멈췄다. 도망치지 마.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밀고 나갔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가 먼저 인사했다.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그의 말투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안에 조심스러운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네, 오늘은 조금요. 혜정은 짧게 대답했다. 손에 든 물병이 흔들렸다. 그는 눈치를 챘는지 웃었다. 물병이 위험하네요. 농담이었지만 그 말이 마치 심장의 방향을 건드렸다. 그녀는 따라 웃었다. 오늘은 그냥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 가벼움이 더 위험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도 길어진다. 그는 그녀의 운동 가방을 들어주었다. 무거워 보이네요. 그녀가 말렸다. 괜찮아요. 금방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점검 끝났다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안 멈출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둘 다 웃음을 멈췄다. 공기가 좁아졌다. 조명이 어둡게 깜빡였다. 그녀는 순간 손에 든 물병을 꽉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가끔 사모님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보여요? 네. 잠깐씩요.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럴 땐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웃었다. 뭘요? 그냥 힘들다고요.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그녀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냥 인사였어요. 그래도요. 그녀는 내려서 복도를 걸었다. 문이 닫히기 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좋은 밤 되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이 평소보다 천천히 이어졌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와인의 냄새와 회사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당신 요즘 늦게 자더라. 남편이 물었다. 생각이 좀 많아요. 무슨 생각?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대화는 짧고 공기는 길었다. 침대 옆 스탠드를 껐다. 어둠이 방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다. 로비 불빛이, 정수기 옆에 하얀 컵이,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럴 땐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보다 오래 버틴다. 이성이 무너진 자리를 마음이 대신 채우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지금이었다. 며칠 뒤 아파트 주민 회의가 열렸다. 혜정은 동대표로 참석했다. 박준수는 그날도 현장 지원으로 참석했다. 회의실 구석에서 그가 조용히 물컵을 채우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닿았다. 한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주민들이 말을 나누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물소리만 들렸다. 회의가 끝난 뒤 그가 문을 잡아주었다. 조심히 가세요. 또 그 말이었다.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네. 한 글자였지만 숨을 고르는데 오래 걸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커튼을 닫았다. 빛이 차단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가슴은 다른 답을 내놨다.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수록 더 선명하게 사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다시 할 줄이야.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죄책감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녀는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로비를 지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긴장도 사라진 듯 했다. 혜정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건 단지 외로움이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린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하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공기 속의 냄새까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잊자. 그냥 잊자. 그러나 잊는다는 건 존재를 부정하는 일과 같았다. 하루는 남편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남편은 휴대폰을 옆에 둔 채 뉴스 속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말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당신 피곤해 보여요. 혜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 말에 남편은 그제야 눈을 들었다. 병원 가봐. 단호한 한마디. 그녀는 그 말을 삼켰다. 그날 밤 혜정은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색빛이 바닥을 가늘게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보아주는 시선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 몇 명이 수군거렸다. 요즘 그 경비분 인기가 많다더라. 운동을 많이 하나 봐. 허리도 곧고 어깨도 좋던데. 평범한 대화였다. 그런데 혜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마치 누가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식은땀이 났다. 집으로 올라온 뒤에도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빛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화장도 옷도 완벽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가장 위험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문을 여니 박준수가 서 있었다. 관리소에서 택배 확인 부탁드리라고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혜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여기요. 그가 상자를 건넸다.
손끝이 닿았다. 둘 다 짧게 숨을 들이켰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다. 현관 앞 공기만 묵직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닙니다. 그 말 뒤에 묘한 정적이 남았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혜정은 문득 물었다. 요즘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돌렸다. 네. 왜요? 그냥 바빠 보여서요. 사모님도 피곤해 보이시던데요.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제 예의의 선이 얇아졌다는 걸. 그녀는 서둘러 미소를 지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숨이 터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감정이 방향을 가진 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 한 줄기가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그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착각이겠지. 그럼에도 두 손이 떨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들렸다. 혜정은 속삭였다. 이건 잘못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대답이 울렸다. 그래도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두 마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건 고통이었고 동시에 자유였다. 지금 그녀의 세상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큰 파도처럼 느껴졌다. 이제 바람은 방향을 바꿨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세찼다. 아침부터 창문이 덜컹거렸고 거울 속의 혜정은 잠을 설친 얼굴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손끝을 바라봤다. 손톱이 조금 부러져 있었다. 사소한 균열 하나가 묘하게 불길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관리소 공지 청소 일정 조정 안내. 그 아래에는 한 줄 덧붙여져 있었다. 박준수 직원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예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발목에 튀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박준수 씨는 어디 아픈가요? 직원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분 병가라기보단 개인 사정이에요.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요? 오늘 아침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한겨울 바람처럼 그녀의 심장을 스쳤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잡음이 멀게 들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익숙한 길이 낯설었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중년 경비원, 무뚝뚝한 얼굴의 낯선 남자.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의 인사는 어딘가 어색했다. 혜정은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네, 수고하세요. 경비실 창문 안에는 그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텀블러도 달력도 그가 앉던 의자마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끝을 댔다. 차가웠다. 마치 그와의 모든 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내일 청소부 교체된다더라. 그 젊은 사람 말이야.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어떻게 알아요? 관리소 소장한테 들었지. 뭐 원래 그런 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많잖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혜정은 숨이 막혔다. 입안이 마르고 손끝이 저렸다. 남편이 물었다. 당신 그 사람 아나?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몇 번 인사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밤이 깊었다. 혜정은 거실로 나왔다. 달빛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함은 비어 있었다. 그가 보냈던 문자, 짧은 안부, 조심스러운 말투 모두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삭제한 사실을 떠올렸다.
그때는 필요 없는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날렸다. 그 순간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본능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로비 앞 청소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박준수였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 그러다 갑자기 옆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내렸다. 청소복을 입은 새 직원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박준수가 웃었다. 그래.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지.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혜정이 아는 그 미소는 아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건 사랑이 아니라 사라진 자신을 찾아 헤매던 욕망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정은 오랜만에 잠이 들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평화로웠다. 이제 그녀는 안다. 진짜 비밀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에 쳐놓은 울타리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커피를 내렸다. 오늘은 좀 밝아 보이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좀 괜찮아요. 남편이 묻지도 그녀가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한 향이 공기 속을 채웠다. 그리고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 내린 눈이 햇빛에 녹고 있었다.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번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무너짐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살아야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건 오후 3시였다. 윤혜정 주민님, 보관 물품이 하나 있어 연락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보관 물품이요? 네. 청소 직원이 두고 간 것 같은데 수취일란에 주민님 성함이 있어요. 제 이름이요? 네.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굳었다. 누가, 왜, 언제? 질문이 계단처럼 마음속에 쌓여 올라갔다. 관리사무소 문을 밀자 서늘한 공기가 맞았다. 데스크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가 손때로 반질거렸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봉투를 내밀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볼게요.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죄책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다. 봉투를 여는 소리는 얇은 종이를 찢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2장이 들어있었다. 먼저 종이를 폈다. 첫 장은 작업 일정표였다. 빽빽한 글씨 사이 낯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청담 302호. 펜으로 둥근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여름. 화단. 오전. 2번째 종이는 간단한 공문이었다. 박준수 병가 신청서 사본.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긴급 귀향. 부친 관련. 마지막으로 사진을 들었다. 해가 강하게 내리던 여름의 장면이었다. 단지 화단 앞 나무 그늘. 젊은 남자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웃고 있었다. 아이도 웃고 있었다. 둘 사이로 배경에 건물 입구가 희미하게 잡혀 있었다. 그 입구 위에 숫자가 보였다. 302.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속이 아득했다. 그날, 그때, 그 여름.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자들이 우둘투둘 솟았다. 청담 302호. 2015년 여름.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확인되셨나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목소리가 자신 것 같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갑게 내려앉았다. 사진 속 햇빛과 오늘의 햇빛이 겹쳤다. 벤치에 앉아 사진을 다시 보았다. 남자의 옆 얼굴. 누가 보아도 박준수였다. 그 옆에 아이. 눈이 커다랗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
어느 날 로비에서 같은 눈을 본 적이 있었다. 주민회의 날 잠깐 들렀던 여자아이.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던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 뒷면을 손가락으로 오래 문질렀다. 연필 가루가 손끝에 옮겨왔다. 302호. 그 숫자가 마음속 깊은 곳을 문질렀다. 그해 여름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남편의 승진 모임, 아이들의 유학 준비, 매주 반복된 모임과 행사.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미란이었다. 혜정아, 오늘 시간 돼? 카페에서 잠깐 볼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얘기 좀. 그녀는 잠깐 망설였다. 좋아. 30분 뒤에. 카페로 가는 길 그녀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사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오래된 기억이 서늘하게 깔렸다. 미라는 먼저 와 있었다.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미란이 낮게 물었다. 그냥 잠을 못 잤어. 나도 말하려던 게 있었어. 미라는 빨대를 비벼 돌렸다. 그 경비 아저씨 있잖아. 전에 우리 단지에서도 일했었대. 그래? 응. 내 지인이 그 단지 살았는데 그때도 좀 소문이 있었어. 소문? 누구랑 사귀었다느니 누군가를 오래 지켜봤다느니. 정확하진 않아. 근데 말이 많았대. 미라는 말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때 그분이 했다는 말이 있대. 무슨 말?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솔직하다. 그 문장이 그녀의 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 솔직함. 그 단어는 칼처럼 날이 서 있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은 무엇이었나? 사진을 꺼낼까 하다 그녀는 결국 넣어두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아직 꺼내지 않는 편이 낫다. 혜정아, 괜찮지? 미란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짧은 대답은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길게 이어졌다. 그 길 끝 집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관리소 스티커가 붙은 소포였다. 302호 보관품 추가 전달. 그녀는 상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검은 고무줄로 감아둔 손바닥만 한 크기. 표지 안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동그마한 글씨가 빽빽했다. 청소구역 동선, 물품 반입 일정, 주민 요청 메모. 그중 한 줄에 302호 오전 화단 물주기 확인이라는 메모가 반복됐다. 여러 날짜에 같은 문구. 그리고 옆에 작게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가 늘 건네던 마지막 인사. 그 말이 수첩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던 걸까? 누구에게 몇 번이나 오랫동안. 그녀는 수첩을 덮고 두 손으로 감쌌다. 저물녘의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채웠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다시 폈다. 동그라미, 화살표, 숫자. 생활의 질서를 만들던 손글씨. 자신의 삶과 닿는 자리마다 표시가 있었다. 화단, 분리수거장, 로비, 계단참. 그리고 어느 날 수첩의 한 귀퉁이. 아이. 모자. 파란 운동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여름 파란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자를 벗고 자신에게 인사하던 아이. 그 아이의 엄마가 건넨 말. 302호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억이 순식간에 현재로 흘러들었다. 그림자 속의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다. 밤이 깊었다. 남편은 출장 준비로 방을 오갔다. 내일 새벽 비행기야. 남편이 말했다. 얼마나? 이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 뒤 그녀는 수첩을 닫았다. 봉투와 사진 수첩을 한데 모아 서랍 안에 넣었다. 서랍을 닫자 손잡이가 떨렸다. 침대 옆에 앉아 숨을 세었다. 19, 8. 숫자 사이로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솔직하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에 솔직한가? 그는 떠났고 남은 건 사진과 몇 줄의 글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울까? 왜 이렇게 추울까? 커튼이 흔들렸다. 창문 틈으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알 것 같아. 누구를 사랑했는지보다 무엇을 잃었는지가 더 아팠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란 결국 자신을 다시 찾아가려는 길이라는 것을. 휴대폰 화면에 미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낮에 잠깐 더 볼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짧게 답을 보냈다. 그래. 화면이 어둡게 꺼졌다. 서랍 속 종이들이 조용히 서로를 눌렀다. 봉투의 모서리, 사진의 빛, 수첩의 잉크. 모든 것이 침묵했지만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다름이 자신을 살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하늘은 묘하게 탁했다. 비가 올 듯 오지 않을 듯한 날씨였다. 혜정은 가방에 수첩과 사진을 넣고 집을 나섰다. 미란이 보자마자 말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잠 못 잤지?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았어. 카페는 조용했다. 주문한 커피가 식기 전에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얘기 기억나? 어제 말했던 경비 아저씨.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전에 다른 단지에서도 일했다는 사람. 맞아. 내가 어제 그 단지 사람한테 연락해봤어. 미라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 몇 년 동안 특정 세대 화단만 가꾸었다더라. 특정 세대? 응.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대. 그냥 매일 그 자리만. 왜? 몰라. 근데 이상하잖아. 혜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살짝 떨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글쎄. 단지에선 그걸 보고 다들 뭔가 있다고 했대. 누군가는 그 집 아줌마랑 가까웠다 그러고 누군가는 그냥 버릇 같은 거라 그러고. 미라는 잠시 혀를 적셨다. 그 사람 그 단지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 아무 말 없이.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앞의 커피가 한없이 어두워 보였다. 미란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너도 그 사람 좀 알고 있었어?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인사 몇 번. 그래. 너라면 그럴 리 없지.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묘하지 않니? 사라진 사람 얘긴 늘 좀 그렇잖아. 카페를 나와 걷는 동안 혜정의 머릿속에 수첩의 문장이 떠올랐다.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 문장이 이제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넸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났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출장은 취소된 듯 했다. 남편이 물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미란이랑 잠깐 커피. 그래. 대화는 끊겼다. 그런데 남편이 문득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요? 요 며칠 좀 달라 보여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이 다가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거 관리비 관련 공지야. 봉투에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열었다. 안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관리소장의 필체였다. 박준수 씨 개인 서류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혹시 전달받은 물품 중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 일도 아닌 문장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줄 다른 색 펜으로 적힌 글자가 보였다. 302호 기록 특별관리 대상이었음. 그녀는 눈을 치켜들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관리소 애들이 실수했겠지. 그냥 버려. 그녀는 종이를 다시 봤다. 특별관리 대상. 이 네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일정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다 마지막 쪽을 펼쳤다. 거기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밑에 낯선 이니셜. H, M. 처음 보는 글자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관리소를 찾았다. 302호 관련 기록이 있나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글쎄요, 박준수 씨가 그런 걸 남길 이유가 없을 텐데요. 그럼 이건요? 그녀는 쪽지를 보여줬다. 소장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건 제 글씨가 아닌데요. 그럼 누구 거죠? 아마 이전 소장이 남긴 메모일 겁니다. 그 사람 작년에 퇴사했어요. 그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퇴사, 이전, 기록, 사라짐.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그녀의 손에 수첩이 묵직했다. 소장이 덧붙였다. 참, 박준수 씨가 떠나기 전에 택배 하나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에요? 저기 창고에 있을 겁니다. 302호로 전달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창고 문 앞에 섰다. 낡은 금속문이 덜컥 열렸다. 안쪽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한 박스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302. 그녀는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우산과 작업복, 그리고 종이 봉투 하나. 봉투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었다. 가볍지만 손끝이 떨렸다. 비가 멈춘 오후 창밖의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 끝이라고 믿었던 모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밤새 비가 내렸다. 창문을 열자 공기가 무겁게 흘러들었다. 윤혜정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방 안을 차지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거 뭐야? 관리소에서 받은 거예요. 아, 또? 302호로 되어 있길래. 남편이 잠시 멈췄다. 열어봤어? 아직요. 그럼 나갔다 와서 봐. 이상한 거면 버리고.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남편이 나간 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서류 2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은 아파트 보안기록 접근 권한 신청서. 신청인은 관리소장. 그러나 서명란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남편의 이름. 손끝이 식었다. 두 번째 서류는 청담 302호 카메라 점검 일지. 점검자는 박준수. 날짜는 2015년 7월 13일. 그녀는 그 날짜를 기억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바로 그날.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안에 영상 하나가 있었다. 302호 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여름의 복도. 낮은 각도로 찍힌 영상에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파란 운동화를 신은 아이. 아이 뒤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박준수였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그 시선이 화면 너머로 튀어나왔다. 잠시 후 화면 속에서 문이 열렸다. 302호였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영상의 마지막 몇 초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자신의 모습이었다. 흰 셔츠, 묶은 머리. 그날 아침 남편의 출근길에 물을 주던 바로 그 장면. 영상이 끝났다. 모니터 위로 자신의 얼굴이 반사됐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컴퓨터를 껐다. 방 안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차 키를 두고 갔네. 그는 그녀를 보고 멈췄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얘. 그녀는 USB를 손에 쥔 채 말했다. 당신이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건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적혀 있죠?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당신 그 사람 알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박준수 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언제부터? 그가 처음 우리 단지에 들어왔을 때부터.
숨이 멎는 듯 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알아야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사람은 자신이 잃은 걸 알아야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감시했어요?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었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나한테 먼저 왔어. 당신을 알고 있다고 하더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예전에 내 부친 댁에서 일했어. 그때부터 당신을 봤대. 아파트 이사 오고 나서야 내가 알았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당신이 그에게서 본 건 나한테서 잃어버린 거였어.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당신 날 시험한 거야? 아니. 그냥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래야 당신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다. 가볍지만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했어요? 냉정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때로는 멀리서 봐야 할 때도 있거든. 그 말은 이상하게 슬펐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이해가. 그날 밤 그녀는 USB를 서랍에 넣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달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달빛이 천천히 커튼을 타고 흘렀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로.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정확히 보였기 때문이다. 봄이 왔다. 로비의 조경수에는 새순이 돋아 있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창문이 하나둘 열렸다. 아파트 안을 가르던 찬 공기가 이제는 따뜻했다. 윤혜정은 아침마다 꽃에 물을 줬다. 예전과 같은 동선, 같은 화분, 같은 물병. 하지만 손끝의 힘이 달랐다. 이제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물을 주었다. 남편은 출근 전 신문을 넘겼다.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을까?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긴 공백을 채웠다. 신문 사이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박준수의 이름이 발신 일란에 적혀 있었다. 어디서 온 거예요? 관리소에서 보내왔대. 이사 가기 전에 맡겼나 봐. 남편이 봉투를 내밀었다. 편지지는 짧았다. 윤 사모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웃음은 제게 오래된 빛이었습니다. 그 빛 덕분에 저는 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곳에서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 같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응. 그럼 버려도 되지? 아니요. 그냥 둘게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위에 USB를 올려두었다. 기억과 진실이 나란히 놓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로비를 걸었다. 새로 부임한 경비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수고하세요. 예전 같으면 그대로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여기 일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사람들 다 친절하시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일부러 타지 않았다. 계단마다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오래된 기억들이 그 바람을 따라 흩어졌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그래요? 응. 예전보다 편해 보여.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거겠죠. 남편이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렵지. 창가에 서자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햇빛이 눈꺼풀 사이로 들어와 심장까지 닿았다. 그 빛은 따뜻했다.
박준수가 편지에 쓴 빛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을 건넸고 그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거짓도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기는 그 짧은 흔들림, 그게 때로는 인생을 바꾼다. 그녀는 거실에 시계를 봤다. 점심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다.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아.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어린 웃음소리가 벽을 넘고 창을 넘었다. 그 소리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웃음. 삶이 다시 시작될 때의 웃음이었다.